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내일이 꼭 23년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 논란. 먼저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교수의 도움 말씀부터 들어봅니다. 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9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사건? 네, 91년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들 5명이 산으로 올라갔죠. 주변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런데 기사에 보도되면서 그것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라고 전해지는 바람에 개구리 소년이라는 별칭이 붙었고요. 예.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서 실종이 되었고요. 아이들이 실종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그 동네 마을 분들하고 전부 찾아 나섰지만 결국 못 찾았고, 예. 경찰, 예비군 다 도운데도 못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개구리 소년 찾기 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1년이 지난 뒤에 6월이 발견되면서 살인 사건이 되었죠. 네. 그런데 초기에 경찰은 살인이 아니라 저체온사, 산에서 길을 잃은 바람에 그 체온이 낮아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상당히 분노하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체온사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됐다기보다도 그 법의학 팀이 6월에 난 상처하고 그러니까요. 또 옷이 묶여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물리적 증거로 봤을 때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죠. 범인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소시효는 이건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완료가 완전히 돼버렸죠. 그럼 이거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 준 거죠? 그 당시 15년이었죠. 15년. 그래서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돼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범인이다라고 나선다 하더라도 그를 기소할 수도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좀 늘어나 있죠? 네,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5년이었다. 네. 그러면 2006년부터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거겠네요. 그죠? 네, 수사를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 유족의 목소리 잠깐 들어봅니다. 당시 목숨을 잃은 이 김영규 군의 아버님이십니다. 김현도 씨. 자, 연결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벌써 23년이나 됐네요. 예, 벌써 그래 버렸어요. 아이고. 그때 아이가 몇 학년이었죠? 예, 우리 김영규는 3학년 올라갈 해라요. 3학년? 예. 지난 23년 그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생각 때문에 세월도 어째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생업도 포기하신 채 전국을 다니셨었잖아요. 아이 찾으러. 예, 전국을 한 3년을 전국을 경찰의 말만 믿고. 네. 애들이 앵벌이 한다고, 앵벌이가 껌파리 같은 이런 거 형아들이 들어가 시킨다고. 예. 그 경찰의 말만 듣고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 그러다가 11년 6개월이나 지나서 6개월 만에 바로 애들 놀던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6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6월이 발견됐을 때 정말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그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범인은 끝내 못 잡았고 벌써 한참 전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 후로는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수사가 뭐 있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1년 6개월 만에 6월로 나올 현장에서 경찰에서 하는 말이 저체온든지 동사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법의학에서는 어디까지나 타살로 판명되는데도 그렇게 경찰이 얘기하니까 이걸 아버지들이 워낙 못난 아버지들이 돼가 애들 원한도 못 풀어주고 정말 가슴 많이 아프십니다. 그 공소시효 끝나는 시점에 그때 정부나 국회에 찾아가서 이거 공소시효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었잖아요. 예, 우리가 기자회견도 국회 이사장 안에서도 그 기자회견을 몇 번 했습니다. 해도 당약적으로 자기네들 욕심만 차렸지 법사위를 찾아가거나 야당 법사위, 여당 법사위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해도 결국은
혜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수사만 제대로 하면? 수사는 뭐 벌써 하면 처음부터 끝났는 기고요. 네. 저희들은 아버지들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 범인이 어느 누구와 범인이 양심이 있다라면은 우리 부모들이 죽기 전에 범인도 죽기 전에 예. 한 번은 양심이 있다라면은 그 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해서 애들로 내가 제거했다 아버지들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뭐 양심선언을 하면 하지 싶을 그저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진실을 밝히고 양심선언하고 진정한 사죄라도 해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예, 양심선언 하면은 뭐 법인이 누구다 그런 알아본들 뭐합니까? 말은 또 그래도 예, 부모들은 한을 풀고 줘야 안 되십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참 모르니까 마음의 그 응어리가 예. 얼마나 두꺼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정말 양심선언 해줄 것을 저도 촉구를 하고요. 예, 김현도 씨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다시 표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표 교수님. 네네. 자,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거는 왜 만들어진 거죠? 네, 가장 큰 이유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인데요. 법적 안정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의 위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100년, 200년 지나도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게 되고요. 아, 수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를 자손이 법정에 가져와서 고소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라고 해서 범죄의 어떤 그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예. 문제는 그것이 예를 들어 이제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네. 예외적으로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이라든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피해자나 유가족에게는 씻겨지지 않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원칙인 것이죠. 영국의 경우에. 네. 예.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럽이 좀 우리랑 같은 제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둔다 하더라도 30년이라든지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살인과 같은 경우에는 25년 현재 두고 있는데 이게 다른 평균에 비춰서 굉장히 짧은 거다 이 말씀인 거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15년과 25년의 차이가 뭘까 보면 예를 들어 16년, 17년 지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어야만 25년으로 늘린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사건이 발생해서 초기에 6개월 지나도록 해결 안 되면 이건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1년이 지나면 장기 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관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것은 공소시효를 향해서 점으로 가는 사건이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어려워지겠구나. 예. 그러면 그 사건 철로만 남아있지 결국 공소시효 완료와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는 수사가 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증거 보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공소시효가 없으면 평생 30년, 40년, 100년 가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중요한 증거물은 당연히 냉동 보관되도록 시설이 마련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겠군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구리 소년 사건도 유골이 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공식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당시 참가하셨던 법의학자분이 사적으로 이게 유실될까봐 그냥 보관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미제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한테 인계할 수도 없는 건가요? 인계가 이루어져야죠. 장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발견된 유골 자체를 수습하면서 부골골에 난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증거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장이라든지 또는 화장을 할 수가 없죠. 증거물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수사 감정을 위해서 보관하고 계셨는데 예. 공소시효 만료와 함께 사실은 그 해당되는 유골에 대한 뭐랄까요, 법적인 그 소유 내지는 보존 권한 책임 같은 것들이 불분명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보관하지 않죠. 보관할 수도 없고. 아하. 그래서 그런 법의학자분이 그 연구실에 보관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 유골을 법의학자가 연구실에 갖고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안 밝혀진 경우. 예. 또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아예 인수해 갈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사실상 슬그머니 그 유골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증거 보관 시스템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그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게 만드는. 예.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예. 예를 들면 영국, 미국이나 외국은 30년 만에 사건 해결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가끔씩 나옵니다. 예. 네, 우리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지만 과연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못하죠. 왜 못하냐?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법정에서 그것을 유죄를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공소시효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뿐 아니라 증거보관 시스템, 국가적 체계의 문제와도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수사할 수 없게 된 그런 미제 사건들 많습니까? 네, 알려진 사건들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형호 군 유괴 기사 사건,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예. 제주 관덕정 살인 사건, 꽤 되고요. 예.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또 무척 많죠. 예. 그래서 그 표 교수님 보실 때는 이 공소시효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일단 살인이라든지 어린이 대상 범죄, 예. 그리고 성폭력 범죄 중에 DNA 증거가 확보된 범죄, 예.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용의자만 나타나면 범인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범죄, 반인륜적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게 맞고요. 지금 어린이 대상 범죄는 일단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어린이 대상 성범죄만 그렇죠. 성범죄만? 예, 납치 유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예.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도 마찬가지죠. 예.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그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사를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해졌을 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그래서 예. 국가 권력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억제 효과를 가질 필요도 있죠. 예. 상징적 의미도 클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를 살인이나 어린이대상 범죄 등등에서 다 폐지한다고 그래서 100년 동안 계속 수사해라. 꼭 그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만 증거보관 시스템 같은 걸 갖추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다른 건에서 용의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처벌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 이것까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법적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공식적 법적으로 그 잭 더 리퍼라는 살인마 잭이라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도 보여지고요. 예.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아직 수사 중입니다. 아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의자에 대한 의심점이 상당히 축적이 돼서 수사가 재개된다. 예. 그러면 그 용의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 유골에서 DNA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그런 증거물이 있다면 DNA를 비교해보고 예. 범인 여부를 가릴 수 있죠. 그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잭 더 리퍼 사건을 계속 경찰이 인력 투입해 수사하느냐?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수사 중인 것이고. 예,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진 않고 있는 언급하신 잭 더 리퍼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죠? 그게 19세기에 영국 화이트홀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화이트채플. 19세기. 셜록 홈즈 시리즈에도 나오는 사건이죠. 1800년대에 있었던 사건도 법적으로는 네. 수사 중이다. 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